2014년 2회 가봅니다. 61번 1차 지연 요소 전달 함수 그랬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면 비례 요소 그래서 K 이런 상수값으로 표현되고요. 미분 요소는 여기 S가 곱해진 거죠. 그리고 적분 요소는 S로 나눈 것. 1차 지연 요소 TS 플러스 1 이 꼴이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지연 요소죠. 2차 지연 요소 얘가 부동작 요소죠.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1차 지연 요소니까요. 4번이 답이죠. 62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공진시에 어드미턴스 그랬는데요. 이거 역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RL 직렬에다가 C가 병렬로 돼 있을 때 이때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는 결국 1번이 답이죠. L분의 C와 R의 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이것이 병렬이니까요. 어드미턴스를 표시하면, 자, 일단 요거 두 개, 우리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그것분의 1이 여기에서의 어드미턴스가 되고요. 또 요것은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거의 역수인 이제 J 오메가 C를 이제 더해주면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모에 실수화를 해서 즉 공액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해서 공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값이 0이 돼야죠. 0이 된다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게 되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죠. 얘랑 자리 바꿔서 정리한 식이 요거고요. 즉 얘네들이 약분되니까 이제 이 값이 C분의 L이 되죠. 그래서 아까 한 대로 이 값이 이제 0이었던 거고 요 값이 지금 봤던 대로 C분의 L이기 때문에 이 값 대신에 즉 요 값 대신에 C분의 L을 집어넣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1번 L분의 RC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 계산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문제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의 공식이나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고, 자, 요거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63번 어떤 회로에 다음에 전압을 가했더니 이런 전류가 흘렀을 때 이때의 무효 전력을 구해봐라 그랬죠. 일단은 여기 전압과 전류 이렇게 있을 때 그때의 무효 전력 구하는데, 이것은 이 전압과 전류를 이용해서 이거 복소 전력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전압을 일단은 복소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의 E는 얘는 지금 페이저로 표현되어 있죠. 극좌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자 200의 코사인 3분의 파이 플러스 J의 200의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100 플러스 J의 100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V 이니까요. V라고 한다면 복소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피상 전력, 복소 전력 구할 때 VI를 구해 주는데 둘 중에 하나에다가 우리가 공액을 취해 주자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전압에다 공액을 이렇게 취해서 자, 이거의 공액 복소수는 그러면 100-J의 100 루트 3이 되고요. 그리고 요건 그대로 얘는 10 루트 3 플러스 J의 10 이걸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얘가 2000 루트 3의 마이너스 J의 2000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유효 전력,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무효 전력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한 뒤에 둘 중에 하나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V에다가 공액을 취해도 되고, 물론 이렇게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2000 루트 3에 플러스 J의 2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차피 이것이 유효 전력, 어차피 여기가 무효 전력이니까 즉 둘 중에 한 군데에다 이렇게 공액을 취해서 구해주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복소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효 전력이니까 2000이 답이 되는 거죠. 64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영상 전압, 정상 전압, 역상 전압이 주어졌네요.
그때 전압 불평형률. 자, 전압 불평형률의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야죠. 전압 불평형률은 정상분분의 이게 역상분 이렇게 됐죠. 정상분분의 역상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상분 500에다가 역상분 300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요.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60%가 되네요. 자, 전압불평형률 정상분분의 역상분입니다. 2번이 답이죠. 65번 어떤 제어계의 출력이 다음과 같을 때 시간함수에서의 정상값, 이 정상값은 뭘 뜻합니까? 최종적인 최종값이죠. 최종값. 자, 그래서 최종값 정리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리미트 이 C의 S에다가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S를 한번 곱한 뒤에 S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즉 S 리미트 S를 0으로 보낼 때 그때 S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에다가 여기가 얼마입니까? S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O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렇게 약분합니다. 여기다 지금 S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가 O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분해주고 리미트 S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되죠. 2분의 5만 남으니까 2분의 5가 결국 정상값, 즉 최종값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정전 용량 C를 충전한 후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는 거죠. 이것을 방전할 때 과도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즉 여기에 지금 사실상 C에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걸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한 번은 얘가 방전하고 그럼 얘가 다시 충전한 것을 또 방전하고 다시 충전되면 또 방전하고 얘가 우리 에너지를 모으게 되는 거죠. 저장을 하면 또 얘가 방전하면서 이렇게 둘이 진동하는 불변에 진동하는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죠.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동 전류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4번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사인파가 계속 불변의 진동 전류가 흐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LC가 있는 그런 형태에서는 불변의 진동 전류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67번 저항 4와 유도 리액턴스가 병렬로 접속된 회로에서 자 12V의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5A 전류가 흘렀다. 지금 이것은 지금 저항과 여기 유도 리액턴스가 있는 이 병렬 회로에 지금 12V를 가한 거죠. 얘가 4ohm이고요. 그럴 때 여기에 5A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여기로 각각의 이 흐르는 전류 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라 이 문제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보면 여기에 12V를 주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12V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IR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IR은 12V를 지금 4ohm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3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5A가 흘러서 이 3A가 흐르면 이쪽에 2A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에선 역시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해야 됩니다. 즉 전체 전류가 지금 5A가 되고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3A였죠. 3A. 이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얘는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루트 16이 되면서 여기가 4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거를 IL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즉 요거에 의해서 지금 4A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XL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전압은 12V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XL은 12V를 이때 전류값 4A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도 3ohm이 걸리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86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역률은 자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구해도 되죠. 여기
역률은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우효전력 이렇게 있을 때, 그쵸? 이때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임피던스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죠. Z, R, 여기 뭐 XL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에도 얘는 Z분의 R 이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죠. 요거 맞고요. 파고율, 파형률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외우자고 했습니까? 고형이 있는데 여기는 최실평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최실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파고율은 시력값분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요거 맞고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력값. 틀렸네요. 요거 반대로 바뀌어야죠. 요것이 틀린 거고. 외역률은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전 고조파의 시력값 맞죠? 2번이 답입니다. 69번 3상회로의 영상, 정상, 역상분을 다음과 같다라고 할 때 선전류 IA, IB, IC라고 한다면 자, IB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죠. 자, 이것은 지금 A 이 회전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 이거 외우셔야죠. IA, IB, IC 이렇게 행렬로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숫자 아니면 여기 3분의 1 안 옵니다. 안 오고요. 여기가 111, 11 채우고 우리가 여기 숫자일 때는 이 방향으로 제곱이 있었지만 이제 얘는 이 방향으로 A제곱, A제곱 있고요. 여기가 AA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는 얘가 I0, I1, I2 이렇게 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IB를 구하니까 얘와 얘 곱으로 표현하면 되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IB는 I0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I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 없어야 되고요. I제곱과 A, I제곱과 A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70번 그림과 같은 구형파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어떤 파 두 개가 있어야 만들어지느냐면 그쵸? 크기가 1인 요 파 하나와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출발하는 여기 요 파를 하나 만들어서 빼야 최종적으로 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걸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것은 UT가 되는 거죠. U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 파를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U의 T-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거 FT라고 하는 식이었다면 자 이제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요것은 S분의 1이 되죠. 요것도 S분의 1인데 여기 시간이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2S 이렇게 해줘야죠 얘는. 그래서 이것을 S분의 1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에스포넨셜 마이너스 2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있죠. 71번 4회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에서 운전하던 중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돼서 V 결선으로 공급한 경우 전력은 고장 전 전력의 몇 %냐 이것이 바로 출력비죠. 출력비의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의 용량분의 V 결선으로 했을 때의 용량, 즉 전력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하는 비율이었고 이것은 델타 결선은 우리가 한 대 용량을 뭐 K라고 한다면 3K를 다 쓸 수 있었지만 V 결선은 2K가 아니죠. 루트 3K만을 쓸 수 있어서 이걸 계산하면 0.577이고요. 57.7%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72번 정상 상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 S를 열면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연결이 돼 있다가 지금 스위치를 오히려 열은 거죠. 그때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쉽게 풀자면 얘를 열었을 때 이 부분은 일단 처음에는 단락, 즉 L 성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전압 V가 처음에 걸려 있으면 여기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V가 걸려 있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V죠.
V. 그래서 초기 전류는 여기 저항에 의한, 즉 얘는 단락으로 보니까요, V를 R로 나눈 값이 일단 최종값, 처음값이 걸리게 되니까 여기 라지 R이 아니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즉 일단 2번과 3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요거 있었죠. 여기에 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요 공식을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R과 L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닫았을 때 이때 걸리는 우리 전류 이 값이 R이고 L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R분의 2에 1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이런 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이렇게 L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되 여기 분모에 L이 오게 되는 값을, 즉 이렇게 흐르는 전류니까요, R과 R이 이제 더해진 것이 합성 저항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답을 2번 찾아주는 것이 이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풀어보게 되자면 이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냐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전압이 이 페로에로에서 0이 돼야 되니까, 그쵸? 전압 방정식을 세우는데, 자, 요거 LDID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R의 IT 전압이고요. 여기도 IT에다가 R을 곱한 이 전압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남겨두고요. 이거 둘이 넘긴 뒤에 IT로 묶어내면, 그리고 L로 나눠주면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역으로 얘를 양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상수 K에, 그렇죠? 이 부분이 여기 엑스포넨셜에 여기 지수로 올라가게 되죠. 지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 I0는 이제 R분의 V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 R분의 V 값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 K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1이니까요. 그때 K는 R분의 V여서 결국 이 식을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만 좀 어렵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여기 V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초기의 전류값은 이제 여기 R분의 V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여기가 분모가 아까 L분의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R 플러스 R T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상 골라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73번. 어떤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자 100V를 가했더니 500V가 소비되었고, 150V를 직류전압이네요. 얘는 교류전압 150을 가했더니 720이 소비되었다. 저항과 리액턴스는 얼마냐 그랬죠. 그러니까 코일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자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직류전압을 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100V를 지금 가했을 때 지금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직류를 가했을 때는 여기에선 소비되지 않죠. 얘는 단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비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네요. 소비되는 전력 우리가 공식으로 쓰자면 P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구한다는 것은, 자, R은 그러면 P분의 V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P가 500W라고 그랬고요. V가 지금 100V를 가했으니까 10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25ohm이 나오게 되겠네요. 25ohm. 이렇게 해서 R값이 일단 25ohm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류를 가했다는 거죠. 교류를 가했을 때 이때 이제 저항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교류가 지금 150V를 가했을 때 얘는 25ohm이었고요. 지금 여기 XL을 구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소비 전력, 즉 유효 전력이 720이 나왔죠.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하면 이것은 I제곱 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R은 20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I제곱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I가 얼마냐면, 이 교류를 가했을 때 우리 여기에 전류 I라고 한다면, 이때 I는 전압 V를 여기 임피던스의 크기, 즉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V가 지금 150이 되고요. 150, 그리고 여기가 루트, 여기가 20의 제곱, 또 여기 플러스 지금 여기에서는 리액턴스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XL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지금 P가 얼마였습니까? 720W죠. 720이고 I는 이제 요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150의 제곱에 이건 루트가 사라지면 되겠죠. 이거 제곱이어야 되고요. 즉 20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이제 r이 되는 거죠. r이 아까 20 이거에 의해서 이제 xl을 구해주면 되죠. 자,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20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 밑으로 내려가면 720분의 150의 제곱 곱하기 20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의 제곱을 하고 결국 이제 xl은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되는 거죠. 루트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0과 15인 1번이 답이죠. 14번 AB에 30V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 I는 3A 흘렀다고 할 때 저항 R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겼지만 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R이고 여기는 RR이니까 이것은 그럼 2R이 되는 거죠. 합해서. 그리고 여기에 전류 I와 지금 30V를 가했을 때 얘가 3A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 병렬이니까요. 얘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더하면 3R분의 곱하면 2R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즉 3분의 2R이 되네요. 그렇죠? 이것이 전체 합성 저항이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전압을 전류 3으로 나눈 값, 즉 얘가 1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R이 10이니까 결국 이거 역수로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75번 그림과 같은 회로망에서 Z1을 4단자 정수에 의해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요. 자, 이거 계산은 좀 복잡하죠. 우선 4단자 정수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 1Z1 01이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한 것이 10 이거 어드미턴스로 나타내야 되니까 Z3분의 1입니다. 그리고 1이고요. 마지막 이 부분도 1 Z2 01 이렇게 되면서 이거 행렬 곱해서 만들어낸 이것들이 각각 이거 곱하실 수 있죠. 얘가 A, B, C,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Z1을 표현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A라고 하는 식 하나 하고 여기 이 부분을 C라고 하는 식이라고 놓고 이제 여기 그렇다면 Z3는 이제 C분의 1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집어넣자는 거죠. 그러면 A는 1 플러스 Z1을 여기 Z3 대신에 요걸 이렇게 대입해 주게 되면 C가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이것으로부터 Z1은 자, 요걸 넘겨주면 A-1이 CZ1이니까 결국 Z1은 C분의 A-1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 의해서 한번 따라가 볼만 합니다. 이건 4번이 답입니다. 76번 그림과 같은 대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메타 Z11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이건 유형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Z11은 1에 의해서 의한 1의 임피던스를 의미하고 즉 I1에 의한 V1의 값 이것이 임피던스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는 V2가 0일 때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전압이 없다는 것은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완전히 무시를 해줘도 되고요. 결국 여기에서의 만들어지는 그때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는 지금 L에 의한 L만의 회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V1은 지금 뭡니까? I1에다가 여기에 임피던스인 즉 I1에다가 J 오메가 L1을 곱해주면 여기에서 V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는 어차피 I1 이렇게 되니까 이거 I1 약분하면서 J 오메가 L1이 되죠. 자, 이때 이걸 우리가 S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SL1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77번 RL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임피던스 우리 아는 대로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R은 R이고요. L은 여기는 J 오메가 L로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둘이 더한 것분에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곱한 거 그러면 J에 R 뭐 오메가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됩니다. 요것을 지금 구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식은 없네요. 뭔가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분자 분모를 J 오메가 L로 나눠보겠습니다. 요거 J 오메가 L로 얘도 나눠보고 얘도 즉 얘도 이걸 변형을 하는 거죠. 얘를 J 오메가 L로 나눠보고 여기도 J 오메가 L로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얘는 분자가 R만 남게 되죠. 그리고 얘는 지금 J 오메가 L분의 R 플러스 여기 J 오메가 L로 나누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허수 단위 여기 J분의 1은 요거 마이너스 J와 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J로 풀어주게 되면 즉 1부터 쓸까요?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답은 여기 3번이 되겠네요. 3번 있죠. 78번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료값은 얼마냐. 이것은 비정연파입니다. 정연파에 교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연파가 아니죠.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각각의 시료값에 제곱을 하는 거죠. 즉 여기 직류분은 그걸 그냥 제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류분 14.2를 루트 2로 나눠야죠. 이것을 나눈 것이 시료값이고 그걸 제곱한 뒤에 더한 것에 제곱근 이렇게 해서 구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12.2가 나오네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79번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자 라플라스 변환 이꼴 t의 n제곱이 되어 있는 이꼴 변환하게 되면 얘는 s에 n 플러스 1에 여기가 n 팩토리얼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상수니까요. 이것을 즉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a의 t의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a는 그대로 가고 요거에 의해서 그럼 s의 세제곱이 되죠. n 플러스 1이니까 이걸 하나 더해서 세제곱이고 여기가 2 팩토리얼이 오게 되죠. 2 팩토리얼은 2부터 해서 1이 곱해질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의 s 세제곱분의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1하면 2니까. 그래서 s 세제곱의 2a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0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 그 다음에 성간전압과 효율 역률이 주어졌을 때 이때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 값은 얼마냐 물었죠. 지금 출력과 효율 뭐 이런 관계를 이용하니까 일단 효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 곱하기 100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효율 주어져 있고요. 출력 주어져 있고 입력을 계산하면 되는데 입력은 지금 성간전압과 지금 전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입력이라고 하는 공급되는 전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삼상이니까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 이래야 입력되는 유효 전력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이때 효율은 입력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지금 출력 3.7이 주어져 있고요. 킬로와트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100을 한 것이 얘가 90%다 이거고요. 이때 성간전압 여기 200V 주어졌죠. V 대신 여기 200을 대입하고 그때 선전력이 I를 이제 구하는 거고 역률 얘 대신에 0.8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 I와 여기 90을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결국 I는 갑니다. 루트 3 곱하기 200V였고요. 그 다음에 0.8이 남았고 그 다음에 여기 90 분모로 내려갑니다. 즉 I와 90을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3.7에 10의 세제곱 곱하기 100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니까 14.83 정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5A 4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선간전압 선전류로 표현할 때 우리가 루트 3 곱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유효 전력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이죠.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